안녕하세요. 저는 기술 분야별 투자 방향 공청회 2부 기초기반 분야의 진행을 맡게 된 기초기반 전문위원회 위원장 유경아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 2부 순서로 기초기반 분야에 대한 발표 및 심층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연구개발 기초 분야 투자 방향 및 기준안에 관심을 가지고 온라인으로 지켜봐 주시고 계신 연구자,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 관계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도 투자 방향 공청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행사 대신 현장 참석자가 없는 온라인으로 생방송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서 공청회 일부에서는 2024년도 국가 R&D 투자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뤘다면 지금부터는 기초기반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투자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고 질의응답 및 토론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응답의 경우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질문 주시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유튜브, 네이버 TV에서는 영상만 시청하실 수 있고 질의는 하실 수 없습니다. 온라인 게시판 URL 주소는 rnd2024.co.kr입니다. 온라인 게시판은 3월 10일 금요일 자정까지 열려 있을 예정이며 되도록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예정이나 시간 관계상 답변 드리지 못하거나 이에 올라오는 질의에 대한 내용은 차후 메일 등을 통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초기반 분야 국가 R&D 투자 방향안 발표 순서가 되겠습니다. 발표는 기초기반 전문위원회 위원이신 권영관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4년도 기초기반 분야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순서는 추진 배경, 그리고 투자 현황, 그다음 24년도 투자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효율화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국외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글로벌 미중을 특히 중심으로 기술 패권 경쟁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과학기술 개발을 장려하여 인류에게 혜택을 주는 비영리 재단인 엑스프라이즈 재단 사례와 같이 이 난제, 도전, 융합 연구 부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한 젊은 과학자들의 혁신 연구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중에는 아래 내용에서 보실 수 있듯이 대한민국 출신 젊은 연구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내 현황입니다. 기초와 기반을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초 분야는 연구 환경에 있어 해결해야 할 질문과 문제의 복잡성이 확대되고 있고 또한 사실 고령화와 학령 인구 감소는 과학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 이슈이기도 한데 이로 인한 연구자 유입 및 인재 양성에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기반 분야 쪽은 우선 연구 인프라 쪽은 이 대형 연구 시설을 포함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대형화되고 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높은 기술적 난이도 그리고 불확실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기술의 산업화로 인해서 이 국제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그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기인하여 그 창의, 도전, 융합, 연구 문화를 조성하고 젊은 과학자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또한 과학기술을 통한 국제협력, 공동연구를 확대하는 방향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투자 현황입니다. 우선 기초기반 분야 23년도 예산은 총 3조 500억 원 정도 규모가 되고요. 이는 22년도 2조 9,800억 대비 2.4%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우선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는 17년 이후에 22년 2배로 확대가 됐고 23년은 2조 5,900억 규모로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고 투자 규모나 연구 인력, 논문 수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
성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아래쪽에 있는 그 자료에서 보실 수 있듯이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인 IMD의 그 과학 인프라 순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계속 지속적으로 3위에서 2위 정도의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년도 투자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초 분야입니다. 세 가지 정도로 꼭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기초 연구를 지속적 그리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중장기 포트폴리오에 따라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안정적 기초 연구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방향입니다. 두 번째는 기존의 집단 연구 지원에 더해서 대학이 그 우수한 연구 역량과 인적 자원이 모이는 연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거점형 연구소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대학 강점 분야, 그리고 국가 전략 기술 등을 연계해서 우수한 연구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세 번째로는 한우물 파기 연구, 그다음에 허준이 펠로우십, 그리고 이공계 석박사 연구 장려금 등의 다양한 신규 제도들을 통해서 차세대 연구 리더, 신진 연구자를 위한 장기적 그리고 안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반 분야입니다. 기반 분야도 역시 세 가지 꼭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연구 인프라 조성입니다. 현재 그 1단계 구축을 완료하고 그 1단계 구축된 저에너지 가속기 구간을 중심으로 활용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중이온 가속기, 그리고 포항에 있는 그 EUV 광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운영 지원을 포함해서 대형 연구시설의 핵심 단계별 기술 성능을 확보하고 활용 환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 인프라 조성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 분야별 그리고 성장 단계별 핵심 인재 및 유사 기술군의 범용 인재 양성 지원을 위해서 과학기술 인재 확충을 저희가 방향으로 설정했고, 이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인력 수급의 양적 질적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국가별 기술 분야별 협력 전략을 차별화하고 국제 대응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전략적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국제 네트워크 참여를 지원하고 협력 국가를 다변화하고 해외 거점 역할을 강화하는 등의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효율화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기초 연구에 대한 지속성 그리고 안정적인 투자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전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는 사업 고도화와 대형 연구실의 사업 관리 분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사업 고도화는 기존 사업의 투자 현황 그리고 성과 평가 결과 등을 기초로 해서 사업 고도화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서 선진 연구 생태계로의 성장 촉진을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대형 연구시설 관련해서는 지금 전문위원회 그리고 전문가가 참여하여 현황을 공유하고 대형 연구시설의 그 특성에 맞춰서 공정, 일정, 위험, 리스크, 그리고 품질 관리 등을 함께 논의하여 이 대형 연구시설 사업의 완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해 주신 권영관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의응답은 온라인으로 질문을 받아 저와 여기에 함께 계신 위원분들께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같이 자리해 주신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발표해 주신 권영관 위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권영관 위원님은 모이모션 총괄 이사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쪽은 박영관 위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선현 위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선현 위원님은 경북대학교 지구 시스템과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온라인으로 올라온 질문은 보니까 2024년 중점 투자 방향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부탁하는 의견인데요. 박선영 교수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그 연구자 주도의 창의적 도전적 기초연구 원천연구의 지원 강화는 우리가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 전략에 명시된 국가 투자 전략의 기본 기조이면서
올해 2024년에 그 설정하게 되는 기초 기반의 중점 투자 방향에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연구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그 기초 연구에 있어서 연구자 주도의 연구 지원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국가 R&D의 그 증액과 함께 맞춰서 어떤 적절한 규모의 증액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투자 방향이 맞춰졌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이 강조될 수 있는 부분이 이미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학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경험을 하고 있고 이는 곧 우리 과학기술 인재 수급의 악화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아주 급박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초기반 분야에서는 인재 양성 사업의 지원 강화를 중요한 투자 방향으로 잡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특이점은 우리 그 젊은 연구자들의 도전적 연구를 장기적으로 지원한다는 점과 그리고 다양한 연구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 그리고 유사 과학 기술군의 법령 인재 양성과 연구자들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를 통해서 개별 연구자들의 자체 역량을 제고한다는 부분을 매우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특징적인 것이 바로 대학이 우수한 연구 역량과 인적 자원이 모이는 지속 가능한 연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대학 중심의 집단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거기에 따른 투자를 강화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선도연구센터와 함께 올해 새롭게 혁신연구센터 그리고 교육부의 기존 대학 중점 연구소 사업과 함께 램프 사업의 어떤 시작이 특징적으로 보이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대형 연구시설 구축이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권영관 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구축 예산 규모로 1조 원을 넘는 그 대형 연구시설 구축이 대표적으로 지금 대전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이용 가속기 사업이 있고 또 하나가 충북 오창에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다목적 방사회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두 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이온 가속기 구축 사업의 경우에는 2011년 말에 시작을 해서 1단계 사업이 작년 22년 말 기준으로 완료가 됐고요. 작년 말에 12월에 저에너지 구간의 일부 구간에서 비민출에 성공한 바도 있습니다. 일단 올해에는 그 구축이 완료가 된 저에너지 구간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시운전을 진행을 하고 아마 빠르면 한 내후년 정도에는 이용자에게 빔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고에너지 구간은 아직 구축이 진행이 되지 못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선행 R&D 단계를 거쳐서 2단계 구축에 대한 진행 여부가 결정이 되고 이후에 예산 투입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이용 가속기 같은 경우는 올 한 해 그 운영에 대한 좀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2단계 구축에 대해서는 아직 R&D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다목적 방사능 가속기 구축 사업 경우에는 지금 시작한 지 한 1년, 만 1년이 조금 넘었고요. 현재는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기반 시설하고 장치 포함해서 현재 설계 단계에 있고 올해 말까지 장치에 대한 상세 설계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구축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2027년까지 구축을 완료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향후 구축 단계별 이 기술 성능 확보 등과 연계하고 그리고 활용에 대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진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질의응답 및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게시판은 3월 10일 금요일 자정까지 운영되오니 이후에도 의견이 있으시면은 게시판을 활용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답변은 메일 등을 통해 가지고 답변을 향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기술 분야별 투자 방향 공청회 기초 기반 분야 심층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수고해 주신 토론자분들과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